안녕하세요. 진행시켜의 찬란히 빛나는 찬영. 웃기고 싶은 욱형입니다. 결혼식 진행시켜의 마지막 편인 특별한 결혼식 식순 편입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이제 다루기는 했지만 이번 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식순이 특별한 식순일까요? 먼저 예도단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직업군인 결혼식에서 많이 보이던 건데요. 네, 맞습니다. 2단, 많게는 4단으로 구성되어서 절도 있는 모습으로 신랑 신부를 더욱더 빛내주고 결혼식을 좀 더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도단 이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먼저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도단 입장 및 퇴장 시간 벌어주기. 둘째, 예도단 이벤트 시 가급적 사회자 이벤트 생략하기. 셋째, 예도단 이벤트를 할 경우 신랑과 신부의 행진이 두 차례 진행되니 이 점을 고려해서 진행하기. 따라서 내 친구가 군인인데 나에게 사회자 부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도단과 결혼식 당일날 미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미팅을 하면서는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되나요? 아무래도 예도단이 입장하고 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보통 신랑이 입장하기 전에 예도단이 입장을 하고 신부가 입장을 한 뒤에 예도단이 퇴장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 그거 아니에요, 찬영. 저는 몰라가지고. 언제적 잠깐. 이렇게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 저희 결혼식. 제가 궁금한 거는 예도단이 퇴장할 때 사회자 멘트와 겹치면 좀 보기 안 좋을 것 같고 좀 어수선할 것 같거든요. 자,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신랑 입장 전에는 신랑 입장 전 예도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예도단 입장 정도로 시나리오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도단이 모두 입장해서 자리를 잡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 입장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도단 퇴장의 경우에는 신랑 신부가 모두 입장한 뒤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회자가 예도단이 퇴장하겠습니다, 예도단 퇴장,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예도대장이 예를 들어서 예도단 좌우양우 앞으로 가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도단이 한 번 더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전에 또 한 번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 신랑 신부의 마지막 행진을 더욱 빛내줄 예도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예도단 입장,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도단이 다 자리를 잡으면 그때 신랑 신부 행진을 시켜라 말씀이시죠? 네, 맞죠. 오늘 예도단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말에 임팩트가 들어가 있으신데요. 그런가요? 선배님이시니까. 장교 선배님이시니까. 또 후배님이니까. 네네네. 네.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언제적 잠깐. 이렇게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 저희 다음은 화동식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동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꽃을 뿌리면서 입장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꽃을 뿌리면서 이 버진로드를 걷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꽃은 변함없이 순수한 사랑, 그리고 다산의 의미까지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굉장히 특별한 예식을 준비하시는 신랑 신부님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나 화동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화동 욕심납니다. 좋습니다. 이 화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자로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식순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화동은 신부가 입장하기 전에 아이가 먼저 입장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지 교환식 전에 이 반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입장하기도 하죠. 아이들도 역시 버진로드 끝에서 입장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회자로서 이 아이들이 들릴 수 있도록 입장을 외쳐주면 되는데 또 아이들이다 보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생기고요. 따라서 아이들이 잘 끝낼 수 있도록 하객들의 호응을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 전에 아이들과 간단하게 만나서 인사도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더 돈독한 사이를 또 만드는 게 화동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화동 때는 또 많은 분들이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너무 사회자스럽지 않게 유치원 선생님처럼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찬영, 욱형,
준비됐나요? 네. 아, 준비됐어요. 무슨 애기가 이렇게 능글맞아? 이거 아닌가요? 여기는 화동꾼이고. 화덕분이고. 다음은 어떤 식순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요? 야외 결혼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변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야외 결혼식 변수.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낮에 진행이 되잖아요. 네. 해가 중천에 떠 있기 때문에 햇빛이 엄청나게 세게 내리꽂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장에서 양산을 준비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객분들이 많이 더울 경우에 이 양산을 쓰지 않고 양쪽에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결혼식이 시작되기 10분, 20분 전에 친해 보이는 친구들한테 가서 자리에 앉아서 오늘 축하 많이 해주세요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아니면은 신랑 신부 입장이나 행진을 하기 전에 많은 박수를 받고 또 이쁘게 사진 찍어야 될 타이밍에는 한 번 더 하객들을 안쪽으로 이렇게 자리에 앉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도 사회자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만약에 결혼식이 진행되는 장소가 공원같이 개방된 장소라면 외부인들, 뭐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근처에 뭐 볼일을 보러 나오셨다가 이렇게 결혼식 하네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자가 그분들을 함께 뭐 박수를 쳐줄 수 있게 유도를 한다거나 언급을 해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신랑 신부를 함께 축하해주고 있다, 어느 때보다 축복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해주면 신랑 신부에게도 더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동네 잔치처럼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를 사회자가 읽어주는 게 굉장히 좋겠네요. 네, 결론적으로는 뭐 아까 화동도 그렇고 야외 결혼식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그에 대해서 말만 해줘도 충분히 사회자의 역할이 된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호텔 예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2부 예식의 경우가 좀 특별하거든요. 네. 보통 호텔 예식의 2부는 정해진 식순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드레스를 갈아입고 입장을 하게 되고 케이크 커팅을 하고 축배사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회자가 식순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네, 2부 때 갑자기 이상한 이벤트 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가요? 그거를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2부는 그냥 무난하게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컨텐츠 맞춰볼까요? 네, 이상으로 결혼식 진행시켜 특별편의 찬영, 욱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진행시켜!